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남편과 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졌다고 느낀 적. 예전처럼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하고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 때 말이에요. 분명히 같은 집에 살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드는 그 순간. 이런 감정은 단지 부부 사이의 애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중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중년이라는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제갈 길을 가고 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며 외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변화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이 시기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성에게 특히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정서적 기복, 자신감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부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이제는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그대로 묻어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은 오히려 부부관계가 다시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다시 한번 남편과 설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가 다시 미치게 되는 순간, 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여성들은 대체로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자신을 뒤로 밀어둔 시간이 너무 길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가족의 손이 덜 가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미뤄뒀던 나를 다시 돌봐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배우거나 플로리스트 수업을 듣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댄스나 요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감 있는 여자는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새로운 설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는 나의 모습이 더 활기차고 밝아지면 당연히 관계도 변화하게 되죠. 두 번째는 다시 대화하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감정의 교류이자 관계의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서로가 너무 익숙해져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함께 산 부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럴 때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거나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고 서로에 대해 다시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스킨십을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중년 이후 부부는 스킨십이 줄어들기 쉬운데 이는 감정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거나 가볍게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지고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도 강화됩니다. 사실 여성들이 다시 설레는 순간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남편이 커피를 타주는 사소한 행동, 외출할 때 따뜻하게 챙겨주는 말 한마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평범한 시간. 이런 것들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곧 남편에게도 전해져 서로에게 다시 미치는 순간을 만들어내죠. 남편과의 관계에서 다시 설레기 시작하면 여성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활력이 생기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내 한 심리상담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중년 부부 중 정서적 교감이 활발한 경우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나 건강 수준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중년의 부부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도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젠 변할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관계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책을 읽는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면 그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보세요. 때로는 남편의 일터 이야기나 과거의 추억을 나누면서 그의 다른 면을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도는 다시 설렘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외출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은 서로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쉬우므로 의도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이 있고 그런 매력은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자신감을 되찾고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한 여성 상담 사례에서는 50대 중반의 주부가 10년간 무미건조했던 부부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외모와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센터에 나가 플라워 클래스를 듣고 일주일에 2번은 요가 수업을 들으며 체력도 길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를 위해 하루 10분 커피 타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시도가 몇 달 뒤 남편이 먼저 그녀의 손을 잡고 산책을 제안하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나를 바꾸니 남편도 바뀌더라고 말했습니다. 중년 부부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감정보다는 깊이 있고 안정적인 애정입니다. 그리고 그 애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남편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작은 스킨십부터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미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었다고 해서 여자로서의 매력이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나 자신으로서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랑받고 설레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년 부부가 다시 끌리는 순간은 단지 감정적인 교감이나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 속에 담긴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침에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처럼 일상의 디테일이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관심도 서로의 존재를 다시 소중하게 느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유머는 부부 사이를 연결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웃거나 과거의 재미있는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친밀감이 살아납니다.
중년이 되면 삶의 무게가 커지면서 웃는 일이 줄어들 수 있지만 웃음은 오히려 그 무게를 덜어내는 힘이 됩니다. 웃음이 자주 오가는 부부는 그만큼 감정적으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일상 속에서 벗어나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것이 부부관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보세요. 가까운 곳이라도 좋습니다. 여행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여행 중에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잊고 지냈던 부부애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집에서도 작은 이벤트를 열어보세요. 결혼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날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직접 저녁을 차려보거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작은 꽃다발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당신을 여전히 소중히 생각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는 여자를 다시 미치게 만드는 설렘의 원천이 됩니다. 이런 시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뻘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색함조차도 함께 겪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부부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기쁨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습관들이 쌓여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다시 끌리고 싶은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경우가 많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편안했어.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여성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고 남편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중년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말과 행동의 진심입니다. 이런 감정의 흐름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몸의 언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보여주는 눈빛, 미소, 손짓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감정은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남편이 그 눈빛에 미소로 응답하는 순간 말보다 더 진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스킨십을 넘어선 감정의 터치, 그것이 여자가 다시 미치게 되는 순간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이 다시 사랑에 빠지고 미치게 되는 순간은 단순히 남편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매력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부관계에서도 다시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 부부 사이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돌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나는 소중하다. 는 확신은 얼굴의 표정부터 말투, 몸짓까지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들며 이러한 변화는 남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다시 설렘을 느끼고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의 이은희 씨는 은퇴 이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매주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시도였지만 글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녀의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랜만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가꾸는 여자는 다시 남편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그런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활기찰 때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에게도 퍼져나가며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년 부부의 관계에서 여성이 다시 미치게 되는 순간은 단순한 욕망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교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된 다시 사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큰 노력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에게는 잘 다녀오세요 라는 인사를 웃으며 건네보세요. 하루가 끝난 밤에는 오늘 고생했어요 라고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이 세 마디의 말이 매일 반복되면 어느새 부부 사이에는 다시 미소가 피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설렘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이 시기는 오히려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로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꺼내기 위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표현해보세요. 그 표현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꽃피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설레며 다시 미치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 저희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중년을 응원합니다.